고려 태조왕건 운명의 영웅, 두 얼굴의 숙명. 여러분의 행복 스토리를 만드는 채널 행복 히스토리입니다. 천년 왕국 신라가 무너지던 그 순간 운명은 두 명의 영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한 명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용의 후예, 또 한 명은 맨손으로 왕좌를 쟁취한 칼의 영웅.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는 고려 500년 왕조를 연 태조왕건과 그의 가장 위대한 숙적 견훤의 파란만장한 대서사, 그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닌 운명과 신화, 지혜와 배신이 뒤엉킨 진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려사에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은 바다의 용왕으로부터 신비로운 능력을 인정받아 용왕의 딸과 결혼하는 놀라운 운명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용건에게는 이미 용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877년 송악의 한 저택, 왕건이 태어난 그날 방 안가득 자줏빛 기운이 서렸고 신비한 광채가 하루 종일 뜰을 감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건 가문이 사만을 통일할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강력한 징표였습니다. 왕건은 송악의 호족으로서 거대한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타고난 카리스마와 통솔력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운명적인 천명과 물질적인 기반을 모두 가진 준비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왕건의 아버지 왕융, 본명 용건은 정말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호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적 출신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융은 이 바다를 장악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왕건이 나중에 수군을 능숙하게 운용하고 해상 전투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아버지의 강인한 해상 세력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의 후예라는 신화 뒤에는 실제로 바다를 지배했던 해상 세력의 현실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건과는 완전히 다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견훤입니다. 견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신라 군인에서 시작해 오직 자신의 힘과 칼만으로 난세에 우뚝 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 후백제를 세우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철저한 자수성가형 영웅이었습니다. 왕건의 시작이 신화와 부로 준비된 드라마였다면 견훤의 시작은 피와 흙으로 쓴 생존 드라마였습니다. 견훤은 스스로를 견훤, 즉 옹기를 굽는 사람의 후예라 칭하며 자신의 미천한 출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았다. 이 칼 하나로 왕이 되었다. 그의 이 외침은 백성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900년 견훤은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며 선포했습니다. 백제의 영광을 되찾으리라. 이제 한반도에는 세 개의 왕국이 패권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신라, 고려, 그리고 후백제. 이 두 남자는 운명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이 왕이 되기 전 그에게는 또 다른 숙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군 궁예였습니다. 왕건은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궁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을 살아있는 미륵이라 주장하며 공포 정치를 펼쳤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 한마디가 궁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궁예의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궁예는 죄 없는 신하를 관심법으로 죽이고 아내와 두 아들마저 의심하여 비극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왕건은 충신이었지만 이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장군이었지만 가장 고독한 신하였습니다. 왕건의 인간적인 매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아직 궁예의 장군이었던 시절, 왕건은 후백제와의 전투를 위해 나주 지역을 정벌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행군에 목마름을 느낀 왕건은 어느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납니다. 왕건이 물을 청하자 처녀는 물이 가득 담긴 두레박을 건네주면서 그 위에 버들잎을 몇 장 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말랐던 왕건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 귀한 물에 잎사귀를 띄우는 것이오? 처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군께서 급히 물을 마시면 체하실 염려가 있어 천천히 드시라는 뜻으로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왕건은 이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자신의 다급한 마음을 헤아려 지혜롭게 행동한 처녀의 깊은 속내에 감동한 것입니다. 왕건은 그녀의 지혜에 반해 아내로 맞이했으니 이 처녀가 바로 해종의 어머니가 되는 장화왕후입니다. 이 일화는 태조왕건이 단순히 무력만 가진 장수가 아니라 작은 지혜와 덕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포용의 리더였음을 보여줍니다. 왕건의 이름이 천하에 떨쳐진 것은
바로 나주 정벌이었습니다. 왕건은 수군을 이끌고 견훤의 영토 깊숙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왕건은 견훤의 대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해상 전투에서 왕건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해상 전술, 그리고 치밀한 정보 수집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왕건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장군들 중에는 훗날 대구, 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신순경과 같은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주에서 패배한 견훤은 치를 떨었습니다. 송악의 부잣집 도련님 따위가. 하지만 견훤은 이 패배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왕건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두 영웅의 첫 번째 충돌이었고 더욱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왕건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궁예의 질투라는 칼날이었습니다. 왕건의 공이 너무 커지자 폭군 궁예는 강렬한 의심에 사로잡혀 왕건의 목숨을 시시각각 위협했습니다. 궁예의 눈빛은 공포의 관심법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궁예는 갑자기 왕건을 불렀습니다. 왕건, 내가 짐의 자리를 넘보고 있지 않느냐? 왕건은 땅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신은 오직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뿐입니다. 그날 밤 왕건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왕건은 매일 밤 궁예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칼을 들고 궁궐에 서면서도 자신이 믿고 따랐던 주군의 몰락을 지켜봐야 하는 비통함에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건은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918년 궁예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충직한 장군들은 더 이상 폭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치겸 4명의 용장이 왕건에게 간청했습니다. 대장군, 왕이 되십시오.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하늘의 뜻입니다. 왕건은 고뇌 끝에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배신해야 하는 천륜을 거스르는 고통을 감수하고 하늘의 명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왕좌가 아니라 피눈물로 적신 칼이었습니다. 왕건은 이 선택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의임을 알았으나 스스로의 양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칼을 왕건에게 바쳤습니다. 918년 마침내 왕건을 추대한 군사들은 궁궐로 쳐들어갔고 폭군 궁예는 도망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미륵의 시대는 끝났고 고려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궁예가 죽인 신하들의 가족을 보살피고 백성의 세금을 낮추며 무엇보다 전국의 호족들을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왕건은 전국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여 결국 29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무력 대신 피로 맺은 동맹이었고 이것이 고려 500년 왕조를 지탱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 앞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후백제의 공격에 다급해진 신라가 왕건에게 원군을 요청한 것입니다. 신라 사신이 왔을 때 왕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짐이 특건대 신라에는 3가지 보배가 있다고 하더라. 장육존상, 황룡사 9층탑, 그리고 성제대.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데 성제대도 아직 그대로 있는가? 놀랍게도 사신을 포함한 신라의 귀족들조차 성제대라는 보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건은 신라의 왕이나 귀족들도 몰랐던 신라 왕실의 깊숙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왕건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라 왕실의 사정과 멸망의 운명을 꿰뚫고 철저히 정보를 수집하며 후삼국 통일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정보, 그리고 치밀한 준비로 난세를 압도한 전략가였습니다. 버들잎의 지혜를 알아보고 성제대의 비밀까지 파악했던 지략가 왕건. 그는 폭군 궁예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포용과 북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건에게 남은 것은 자신과 똑같이 왕좌를 노리는 또 한 명의 강력한 영웅이었습니다. 바로 견훤입니다. 고려와 후백제 두 영웅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용의 후예 왕건과 맨손으로 왕좌를 쟁취한 칼의 영웅 견훤. 이 두 남자의 충돌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주에서의 패배를 잊지 않은 견훤은 더욱 강력한 군대로 왕건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두 영웅은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다음 행복 스토리 시간에는 두 영웅의 치열한 전쟁과 견훤이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극적인 가족사, 그리고 마침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감동의 대서사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후삼국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왕건과 견훤의 치열한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시청자님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